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어디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뛰어야 내일이 보인다님. 창원의 아침은 맑음입니다. 전남 해남으로 농기계 박람회 기계 참가차 갑니다. 종배 형님과 대화하는 기분으로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농기계 박람회가 있군요. 네. 그렇죠. 요즘은 농업도 이제 많이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고 있으니까. 박람회. 그리고 이재용님은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염장 지르시는 겁니까 지금? 네? 아니 해외에서도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게 네, 너무 감사하죠. 그 말씀 스튜디오에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석훈님은 어제 비행기에서 오프라인 저장하고 시선 집중 들었습니다. 오. 하늘길도 종배를 막을 수 없다. 그럼요. 세계 만방으로 뻗어가는 방송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준님, 영국 출장 와서 듣고 있습니다. 밤 11시지만 연장 방송까지 다 듣고 잘게요. 종배형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부디 윤석열 대통령님, 영국에 오셔서 국익에 도움되는 외교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 만방 방송 따블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전해드리고 A 스타인 것이죠. 그러죠. 지난 7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협의회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을 임재성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민간협의회에 불참한 이유를 밝히면서 전번기업을 빼고 배상금을 만든다는 건 불우이웃돕기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힘주어서 말을 했었는데요. 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협의회보다 좀 더 외연을 넓힌 형태로 의견 수렴 과정을 밟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국내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한일 간의 소통을 위한 좀 그런 과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정부 어떻게 꼭 필요한 과정을 적절하게 잘 찾아가고 있는 거 맞나요? 근데 여론 수렴입니까? 여론 조성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게 네. 이 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돼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피해자들의 입장은 확고부동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피고 기업이 다만 얼마라도 돈을 내놔야 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사죄를 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다 이거잖아요. 네. 이것만 만약에 관철된다면 다른 것들은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줄기 세워진 거잖아요. 피해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걸 중심에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수렴할 게 또 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외연을 넓힌 형태로 의견 수렴. 아니 그러니까 외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관련자들의 외연을 넓힌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 직접 피해자가 거기서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의견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여론 수렴이냐 아니면 여론 여론 조성용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님이 여론 조성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안 되죠. 네. 피해자 당사자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또 유언총회가 사실은 멀리 있지 않거든요. 다음 주라서 그러면 다음 주까지 이게 다 될 거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라서. 유엔 총회 부분 뭐 기정사실로 놓고 지금 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유엔 총회는 기정사실인데 네, 뭐 유엔 총회에 거기서,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을 한다. 더 나아가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걸 지금 기정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뭐 원칙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 그 원칙은 이미 나온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을 제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아침에 대통령실 지하 대강당에 직원 300여 명을 모아놓고 비서실장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름의 아침 회의를 주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러면서 늘공, 어공 모두 에이스끼리 모일 기회가 많지 않다. 행정관에서 수석, 장차관도 될 기회가 많으니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인적 개편이 있었죠. 그 뒤에 새 출발을 하자는 차원에서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하지만 평가는 좀
회의적이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삐딱선 정신을 발휘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김대기 실장이 한 또 다른 한마디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르니 항상 철저히 리스크를 점검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대기 실장이 정말로 이런 말을 했는지 의아했어요. 비서실장께서 짱돌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래가지고 좀 의아해가지고 여러 언론 보도를 한번 다 봤습니다. 교차 확인차. 그랬더니 거의 뭐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이 짱돌 관련 발언 한마디에 김대기 실장의 상황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네.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말을 의역을 하면 리스크가 대통령실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외부에서 날아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확장을 하면 대통령실을 향한 외부의 공격이 될 겁니다. 짱돌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김대기 실장은 이걸 리스크로 인식을 한 건데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반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오히려 리스크는 내부. 더 대놓고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으로부터 비롯되는 리스크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김대기 비서실장 입장에서 대통령발, 영부인발 그 리스크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거기다가 뭐 300명 모아놓고 하는 뭐 그 회의에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았다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입을 열지 말든지 관련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인식 공유를 요구하면 대통령실의 현안 대응, 더 나아가 정치권 대응의 태도는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짱돌이지 아니지 가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태도 자체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좀 둘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조를 했지만 정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뭐 국민적 의혹이 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대응 기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대통령실 직원들한테 이제 주인의식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김건희 특검법을 짱돌로 생각하셨나 보죠. 아하. 데이지님이 짱돌이란 표현 참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의견이 짱돌인가요? 라고 되물어 주셨고요. 네. 김종희님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밖에 누군가 질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하여간 짱돌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 단어에는 밖에서 날아온다는 뜻이니까 밖이 중요한 거죠. 밖.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편 뭐 이게 지금 회의냐 조회냐 뭐 이런 거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전 직원 조회라고 대통령실이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새 각오를 다졌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인식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지 전 또 그게 궁금한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지 18일 만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구성을 또 한 번 의결했습니다. 새 비대위에는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 정점식 의원, 원외 인사로는 김종혁, 김행, 김병민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호남 몫으로는 1차 비대위에 이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재합류하기로 했는데 발표 1시간 반 만에 돌연 교체됐습니다. 주기환 비대위원 사의를 받아들이고 전주의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들으신 그대로인데요. 한번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평가하고 말 것도 없는 게 뭐 거의 뭐 언론이 일치했던데요. 평가가 한마디로 뭐냐? 윤석열 캠프 확장판이다. 이런 캠프더라고요. 그럴 만한 게 한번 면면을 보죠. 정점식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지검에서 초임검사 생활을 함께 시작한 사람이고요. 대선 선대위에서 네거티브 검증단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장제원, 권성동, 정점식 의원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뭐 전주의 의원은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수행 대변인을 지냈고요. 네. 김병민 비대위원은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지낸 분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면면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 더 분석하고 말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분석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짚은 바가 있는데요. 현상이 어떻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구윤핵관이 뒤로 빠지고 신윤핵관이 앞으로 나와봤자 모두 윤심의 대변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이런 실상을 굳이 가리지 않고 대놓고 드러냈다. 그 점만 어떤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뭐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뒤집은 걸 두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 인연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을 언론이 내놓던데 제가 볼 때는 하나만한 분석인 게요. 조금 전에 나열한 특수 인연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똑같은 특수 인연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제 혁신위 김종혁 대변인이 비대위원이 되고 혁신위와 가교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런 분석을 추가로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직접 인연이 있다고 보기 힘든 비대위원이 딱 2명이더라고요. 지금 더마카가 이야기한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네. 그리고 김행 박근혜 정부 때의 청와대 대변인. 이 2사람인 것 같은데 2사람을 빼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는 사람들인데 절대 다수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 1열이 쓰러지니까 2열이 앞에 나왔고 뒤에 기관총을 들고 누군가가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살벌한 비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자꾸 누군가 배우가 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배우는 아무도 없다. 또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던데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네. 헨젤과 그레테님, 소윤이 대윤으로 바뀐 거지 별 의미 없습니다. 도로 윤핵관 이런 관전평 보내주셨고요. 아, 소윤 대윤까지 나왔어요, 드디어. 네. 임금님교회 캔디님은 국민의힘은 왜 자꾸 파도 앞에다 모래성을 쌓는 걸까요? 아, 이런 비유 네. 해주셨고 네. 뭐 다 비슷하신 의견들인데 어쨌든 또 주목되는 거는 또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가처분 신청이 여러 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운데 하나에 대한 어떤 그 신문이 오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8일로 연기가 됐고 지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당헌 당규를 고친 과정을 문제 삼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늘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담당 판사는 저번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그 판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김기현 의원이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기각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과연 어떨지 이것도 좀 시선집중을 해봐야 될 것 법원 같습니다. 판결은 뭐 기다려보는 게 뭐 상수 아니겠습니까?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경찰이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부지였던 두산의 땅을 상업용도로 바꿔주고 용적률도 올려주고 부지의 10%를 기부 체납받았는데 이것 외에 55억 원의 성남FC 광고비를 받았고 이게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논점을 좀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1년 전에 경기 분당경찰서가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그러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를 했고 경찰이 사건 관할을 분당서에서 경기 남부청으로 바꿔서 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뭐 이건 그렇다 쳐요. 그러면 판단이 180도 뒤집어질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네. 따라서
판단을 180도 완전히 그러니까 뒤집을 정도로까지 뭔가 결정적인 전에는 없었던 그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판단 뒤집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하나 그 논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요. 자 이번 사건의 얼개는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3자 뇌물죄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봤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많이 등장했던 단어인데요. 이게 뭡니까? 미르 K 스포츠 재단 건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두 재단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데 두 재단은 사실상 최순실의 소유이고 최순실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다. 고로 제3자 뇌물에 해당이 된다. 이거였잖아요. 네. 따라서 핵심 쟁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재명 대표와 성남FC가 경제 공동체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입증이 돼야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경제 공동체인 성남FC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얻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만약에 이 검찰이 이걸 받아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쟁점이 될 사안은 바로 이것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논점 짚어주셨는데 여야의 반응도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반응들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정권에서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하여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새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패당 망신입니다. 성남FC 송치는 이재명 주국이 3탄입니다. 희대의 권력 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 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입니다.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 이런 극명한 반응 당연한 것 같고요. 촌철님들의 반응 살펴드리면 큐빅동지님 확실한 건 검찰이 뭔가 칼을 쥐고 있는 기관이라는 걸 매번 느낀다는 겁니다. 라는 관전평 보내주셨고 네. 김종희님은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오기는 성공한 것 같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이재명 대표의 몫인 것 같습니다. 라고 관전평 보내주셨는데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목소리의 주인공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잖아요. 네, 마지막 목소리. 네. 예, 김의겸은 광고비가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뇌물죄가 아까 적용이 됐을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 그 경찰이 적용한 건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그럼 성남FC로 간 광고비가 이재명 대표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따라서 성남FC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단지 그냥 이재명 대표가 성남FC의 구단주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정리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해석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법리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JB타임즈 오늘은 준비한 뉴스가 하나 더 있죠?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한 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한 이 결과였는데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잠시 후 3부에서 고인의 아버님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좀 자세히 좀 들어볼 계획이고요. 이 자리에서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안미영 특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군 문화가 바뀌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군 문화가 바뀌길 바란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초적인 사고와 계급장을 앞세우는 그들끼리의 문화. 이것이 결국은 이런 사건을 빚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이고
굳어져 왔던 문화이기 때문에 충격요법이 아니고서는 별다른 뾰족수가 없다. 따라서 기소 그리고 사법 처리 이걸 통해서만 충격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안미영 특검의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아직은 미완이다. 왜 그러냐? 미완. 이 어떤 그 판단이 현실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죄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도정의 딱 절반 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재판이다. 그럼요. 단죄가 이뤄질 거냐? 이뤄져야 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더 구체적인 내용은 3부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